네. 다음 시는 다행히 제목이 있네요. 네. 11월 중순에 북풍의 경계에 도착해서 매화를 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좀 약간 이상합니다. 그죠? 11월 중순이면 이거는 음력 11월 중순이면 거의 한겨울이거든요. 그죠? 예. 12월 말 정도에 해당이 되겠는데 그때는 원래는 매화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한 그런 현상을 보고 그때도 이제 꽃이 뭐 늘 제때 피는 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찍 피는 꽃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약간 좀 따뜻하게 있다 보면은 좀 다른 꽃보다 일찍 태어나기도 하고 그거를 보고 이렇게 이제 작시를 한 거예요. 자, 이거 찾아보세요. 예, 어떤 글자일까요? 뜻이 무엇일까요? 예, 예, 찾아보시고 이건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것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이태어라고 해야 되겠죠. 향이니까 이런 거는 예, 의성어가 아니면 다 의태어로 취급합니다. 냄새지만은 이제 의태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라오, 예,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고 요 정도만 찾으면 되겠고요. 한국 한자음하고요. 간체자를 볼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봐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염자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 이건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음, 예, 예, 이거 이제 한국 한자음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 뭐야, 향이 뭐 나는 이런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청려 불요상의 요자고요. 음, 예, 나머지는 괜찮고요. 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가인데요. 이게 이제 해석이 말 뜻 그대로 해석은 아마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뜻은 과연 무엇일지 이거는 최소한 두 단계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길을 둘러싸서 정정하면 이게 이제 우뚝 이렇게 솟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매화가 우뚝 솟아 있다. 이거는 이제 아름다울 염자인데 매화를 대유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게 우뚝 솟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목에 매화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매화를 가리키는 게 되겠고요. 시절이 아닌데도 향기가 물씬 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지금 매화가 핀 거예요. 아무리 매화가 좀 봄 중에서도 초봄에 피거든요. 그렇다고 하기로서는 너무 일찍 핀 겁니다. 수어 하면 이게 이제 항아겠고요. 달에 사는 그 이제 전설적인 여인이라고 보면 되겠고 중국에서 전래로 미인을 얘기할 때 이제 이런 부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예. 상아는 오직 달하고 같이 있고 청년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서리의 여신이라고 나올 겁니다. 예. 청년은 서리의 여신은 이거는 아낀다라는 뜻인데 예, 손 속에 사정을 두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용서를 하다 뭐 이런 뜻도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서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인정사정 없이 서리를 팍팍 퍼붓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읽으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공간적인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떤 길에서 그죠? 길을 둘러싸고 이제 이 매화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보게 되어서 이게 이제 그 공간적인 배경은 물론이거니와 사물이 등장을 했고 지금 그 사물에 대해서 시간적인 배경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를 도입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하가 오직 달과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서리의 여신은 서리를 사정없이 내리는 그만큼 추운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하도 저 위에 이제 달만 둥그렇게 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달만 둥그렇게 떠 있고 서리는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아주 그 지금 그렇게 이제 환경이 매화가 피기에는 그렇게 어, 좀 이제 그 매화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화가 펴 있으니까 이 시인이 의아해가지고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한 거고
결국은 이제 매화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멀리 보내려고, 예, 멀리 보내다는 거잖아요. 그죠? 멀리 보내려고 부질없이 손을 채워보지만 애처로운 이별에, 예, 마음이 이제 예, 마음이 상할 것 같은 그런 이별에 어, 이제 떤 일을 만나게 되다는데 이제 단장, 그러니까 애가 끊어지는 이런 느낌을 만나게 되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건 이제 은유적으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첫 내구 얘기하고 시상이 끊겼습니다. 그죠? 한번 끊겨가지고 지금 이 화자가 여기 나온 길에 어떤 길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상 어,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나선 게 아니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예. 어떤 사람하고 좀 헤어지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여자를 상상하기 쉬운데 아마 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한실 읽었던 어떤 그런 느낌으로는 뭐 제시는 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냥 자기 친한 사람하고 헤어지는 그런 예,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주 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 만날지 모르고 중국 땅은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픈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매화를 보게 되니까 이 매화에 자기의 마음을 기탁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엄동설한이고 서리도 내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매화가 이 험난한 시기에 제대로 매화꽃이 오래 버티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쓰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상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끝을 맺기를 누구를 위해서 일찍 이렇게 빼어나게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났는가. 봄을 이 연방하면은 이제 꽃 피는 시절이니까 예, 봄인 겁니다. 봄을 기다려가지고 피지 않고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추워가지고 다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피어나가지고 너 이렇게 지금 예, 곤란한 지경에 처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득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게 이 앞시하고 앞전에 했던 시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들은 예, 바르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역시 이 시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시를 썼겠지만은 그 내면에 작가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일찍 이렇게 재능이 펴가지고 예, 다른 사람은 뭐 각야격여하는 그런 수준일 때 자기는 이미 지금 옥편을 다 뗐다 뭐 이런 수준인 겁니다. 지금 예, 너무 뛰어난 거죠. 재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를 가져온 이유도 앞전에 읽었던 바로 앞에 읽었던 무제시하고 거의 시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거는 이별시, 애상시, 뭔가 애정과 관련된 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다음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은 대충 이제 이상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은 예, 짐작은 좀 하셨겠고 뒤에 가는 시일수록 정말 황당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예, 한번 도전을 해 보셔야 되겠죠. 다음 시는 그나마 이제 괜찮습니다. 예. 회중이라는 데서 목란이 비에 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입벙 이거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했습니까? 예, 백거이시에서 한 것 같아요. 예, 아주 긴 시 우리 했었죠. 거기 벙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이것도 했는데요. 그죠? 예, 그렇지만 예, 이런 거는 조금 혹시 또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예,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 피인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뜻조차 자주입니다. 푸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서 그냥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쳤습니다. 빨간색으로. 화원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또 사실 두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나왔습니까? 간체자도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다음 스크립트에서 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 류자는 석류 류자입니다. 그죠? 불급춘 이런 말 예, 표현은 너무 자주 나오고 영락하다 이거는 이제 예, 너무 자주 이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영락 그리고 네 이게 병자라는 거 예, 경자 놀랄 경자고 포자 속자 해서 이거 예 이렇게 씁니다. 속하다 예, 수위 할 때 그 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예, 회중, 정계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라서 제가 이제 그대로 다 어떤 뜻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뜻이 어떤 건지 보셔야 되겠는데, 석류꽃이 봄에 맞춰서 피지 않는 것을 보고, 예, 막 이제 실컷 비웃었는데, 예, 그러니까 석류꽃이 언제 핍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적어도 봄에는 안 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모란 얘기를 하니까 예, 모란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여기 지금 모란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모란꽃이 주어입니다. 이 선기 기약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기약한 것보다 앞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고요. 먼저 이제 영락하다니까 떨어지는 거죠. 먼저 이제 모란이 떨어져 버리니까 석류는 이제 한창 꽃 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모란꽃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이 더욱 수심에 차게 되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쟁반이 딱 쪼개져 가지고 눈물이 쫙 나니까 마음 아프기가 수차례 있었다. 그리고 악기의 현이 이제 놀라가지고 어, 꿈에서 이렇게 깨게 되는 예, 이런 것을 또 몇 차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하고 요게 이제 서로 대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주니까 이것도 사실 수차례지만 자주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자주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치면은 이거 발음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여기서 삭자라고 하는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삭이라고 해야 돼요. 자주.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 제시를 안 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예 한어 배움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옥쟁반이 쪼개지고 눈물이 나서 마음 아프기를 자주 했다. 그리고 악기의 현이 놀라서 또 꿈에서 깨기를 또 몇 차례 또 자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모란꽃은 석류꽃이 피기 전에 화려하게 펴가지고 그런데 화무 11호 아닙니까? 벌써 져버렸는데 석류꽃은 이제 막 피려고 하는데 모란꽃은 이미 져버린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더 심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그 심란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은 아프고 꿈에서 이제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이런 어떤 그 큰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꽂지는 것 때문에 이런 큰 트라우마가 작용할까요? 과연 이 꽂지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 두 시에서 대충 짐작을 하시겠습니다. 역시 같은 모티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남들에 비해서 재능이 일찍 발휘되다 보니까 아는 것도 이미 많고 남들은 이제 겨우 뭐 어느 지점에 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상은은 벌써 세상 이치를 다 도가 튀어가지고 지금 벌써 이 사람은 세상 일에 신물이 나버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능은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시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파악하셨다면은 예, 제대로 하신 게 맞습니다. 말리의 예, 중첩된 음기 그러니까 말리의 가득 낀 구름 이것은 옛날의 그 예, 꽃밭이 아니다 화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년의 생기는 어, 먼지가 되어서 예, 흘러가 버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의 춤이 끝나면은 그대는 한번 얼굴 돌아보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그 자태가 아주 새로웠음을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예, 그 아울러서 깨달을 수 있겠지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계는 무엇인가 하면 지명인데요.
그 춤하고 노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중국에서 예전부터 유명했던 그런 고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계에서의 춤이니까 무슨 춤입니까? 제대로 추는 잘 추는 춤인 겁니다. 그런 화려한 춤, 요즘의 춤 사이에 맞는 그런 춤. 그러니까 지금 술자리에 가서 기생들이 최근 유행하는 그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 술자리가 끝나면은 그러면 그때 한번 돌아보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의 이 자태가 더욱 새로웠음을 아울러 깨닫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그 자기의 재주 같은 것은 발휘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은 이미 이제 어, 슬픔조차 안 되고 이걸 툭툭 완전히 털어냈다고는 보긴 어렵지만은 이미 이제 체념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체념을 해서 옛날 화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재능은 이미 그 발휘될 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뭐 먼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 재능이 없으니까 아무 재능을 발휘할 어떤 그런 기회조차 없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어, 뭐 이제는 그냥 진짜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연애나 즐기고 이런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 꿈에서 깨듯이 연애가 끝나고 났을 때 다시 한번 그 청진한 느낌이 드는 것, 그런 어떤 느낌에 만족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자 이러면서 이 시상을 끝맺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오늘 좀 너무 많이, 이상은 씨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계획으로는 이 뒤에 있는 무제시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아우 이거 너무 시간이 오버될 것 같네요. 할 수 없이 여기서 조금 적고 다음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제시 두수는 이제 못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 이상은 시 마지막 남은 시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에 성시성사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상은 씨가 너무 어려우면 다음 주 화요일조차 계속 이상한 씨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화요일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시성사 남습니다. 13주 다음 주하고 14주 하면은 이제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구양수, 소동파, 신기질, 이청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획표에는 시경하고 초사 그리고 한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시의 전통하고 조금 다른 어떤 수법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거기서 등장하는 시어 하나하나가 음, 전부 이제 새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해야지 나올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거 하는 게 조금 버거울 정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말고사로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이걸 이렇게 성시성사까지 하면은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주 이제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저는 이제 이 수업 끝난 뒤로도 한 예, 예,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주역점이라든가 사주 보는 것 그리고 이제 시경, 초사, 함부 이런 거 있죠.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루어 볼 테니까 시험 끝나고 여유 있으실 때 여러분들 그냥 머리 식히실 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는 총 16주를 해야 되는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다루다 보니까 그 시경 같은 거, 초사 같은 것도 사실은 조금씩 하면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된 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여유가 생겼을 때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